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사건건 당신의 의견에 반기를 드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혹은 동호회에서 이유 없이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커피를 한 잔 사드릴까? 칭찬을 많이 해주면 언젠가 마음을 열겠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호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채감과 경계심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아부 떠는 건가? 결국 당신의 노력은 역효과를 낳고 관계는 더 어색해지죠. 하지만 250년 전 미국의 천재적인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완전히 반대도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방구석 심리술사는 인간관계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이 놀라운 역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론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실화부터 들여다봅시다. 1730년대 프랭클린은 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 시절 자신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강력한 정적을 만났습니다. 그 정적은 부유하고 학식 있는 인물이었지만 프랭클린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곤 했죠. 프랭클린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아부를 떠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싸우는 건 정치적으로 손해였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정적이 아주 희귀하고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프랭클린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소장한 그 책이 정말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며칠만 빌려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정적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프랭클린은 감사의 편지를 동봉해 책을 돌려주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에 의회에서 만났을 때 그 정적은 프랭클린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이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프랭클린이 죽을 때까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기묘한 심리의 시작입니다. 뇌는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논리적인 척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심리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 부조화 이론.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극심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프랭클린을 싫어하던 정적의 뇌 속에서는 이런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생각, 나는 프랭클린이 싫어. 그는 내 적이야. 행동, 그런데 내가 그에게 소중한 책을 빌려줬어. 도움을 줬어. 뇌는 이 모순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니 나는 바보인가? 라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 뇌는 재빨리 생각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생각, 내가 책까지 빌려준 걸 보니 사실 프랭클린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내가 그를 오해했었군. 결국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좋아하도록 스스로를 쇠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지각 이론. 심리학자 데릴 뱀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서 마음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펜을 빌려줬네? 아, 나는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고 행동을 먼저 보고 감정을 끼워 맞추는 거죠. 즉, 호감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줬기 때문에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자, 이제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영리하게 부탁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무턱대고 부탁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민폐 캐릭터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요. 방구석 심리술사가 제안하는 실패 없는 3단계 기술을 기억하세요. 1단계, 거절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제 업무 좀 대신해주세요 라고 하면 뺨맞기 십상입니다. 상대방이 1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절하는 게 더 민망한 수준의 부탁이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회의실 위치가 어디였죠? 혹시 남는 포스트잇 한 장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근처에 혼밥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2단계, 상대방의 우월감을 자극하라.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유능할 사람이라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 욕구를 자극하세요. 이 엑셀 서식은 대리님이 제일 잘 다루신다고 들어서요. 아주 잠깐만 봐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기획안의 방향성이 맞을까요?
상대방은 당신을 돕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즐거운 감정의 화살표는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3단계, 과잉 감사의 마법.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역시 물어보길 잘했네요. 이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도움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가 당신을 자신의 투자처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법이거든요. 많은 분이 남에게 패기치기 싫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 기회를 차단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적당히 빈틈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호감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아주 작은 도움의 실타래를 주고받으며 엮이는 단단한 그물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슬쩍 말을 건네보세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꽁꽁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심리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했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